Congratulations, you have been admitted to Cornell University for the fall of 2024. Congratulations and welcome to Vanderbilt University. Congratulations, we are thrilled to offer you admission to the Washington University in St. Louis class of 2028. Congratulations, you have been admitted to the NYU class of 2028. 각 학교마다 합격 편지의 표현은 조금씩 다르지만 시작은 항상 똑같죠. Congratulations. 드림스쿨에서 합격 소식을 받는 순간 학생과 부모님은 그동안의 모든 노력과 고생이 한순간에 인정받고 보상받는 기분을 느끼게 되죠.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기쁨과 행복이 몰려옵니다. 짧게는 1년, 길게는 4년 동안 학생과 함께 달려온 저도 이런 순간이 찾아올 때마다 정말 큰 보람과 감동을 느낍니다. 안녕하세요. 황승택입니다. 저는 고드림스쿨에서 학생들의 드림스쿨 도전과 합격을 함께하고 있습니다. 2011년 첫 유펜 합격생을 시작으로 지난 15년 동안 62명의 학생이 입시를 함께했으며 그 중에서 90% 54명의 학생들이 드림스쿨에 도전했고 합격했습니다. 저는 누가 뭐라고 해도 입시 컨설팅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입시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성공적인 입시 컨설팅은 결국 학생이 원하는 대학에 합격했는지로 증명되어야 하니까요. 여기 4명의 GDS 학생이 있습니다. 모두 한국 국적이며 한 명은 보딩스쿨, 한 명은 비인가학교, 2명은 지방 국제학교 재학생입니다. 첫 번째 학생의 드림스쿨은 아이비리그였으며 GPA는 3.98, SAT는 1510점이었고 두 번째 학생도 드림스쿨은 아이비리그였으며 GPA 3.78, SAT는 1570점이었습니다. 세 번째 학생은 GPA 3.7, SAT는 보지 않았고 드림스쿨은 NIU였으며 마지막 학생은 GPA 3.48, SAT 1500, 드림스쿨은 텁스였습니다. 이 중에 몇 명이 드림스쿨에 합격했을까요? 네, 4명 모두 드림스쿨에 합격했습니다. 아이비리그, NIU, 텁스까지 4학생들 모두 언더준비 과정에서는 주변 사람들의 걱정과 만류가 있었습니다. 합격 가능성도 낮고 우리 학교에는 비슷한 선례도 없어. 이거 너무 무모한 도전하는 거 아닐까? 하지만 학생들은 주저없이 드림스쿨에 도전했고 주변의 예상을 깨고 모두 Congratulations로 시작하는 합격 편지를 받았습니다. 지난 15년 동안 학생들의 드림스쿨 합격을 함께하면서 입시에 성공한 학생들이 가지고 있는 공통적인 3가지 키워드를 발견했습니다. 합격생이 가지고 있는 공통적인 3가지 키워드는 무엇일까요? 동기, 실력, 끈기입니다. 동기, motivation, 실력, ability, 끈기, tenacity. 각각의 키워드는 학생이 가진 잠재력을 발휘하도록 도와줬고 원하는 대학에 합격할 수 있도록 매우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드림스쿨 합격을 위한 첫 번째 키워드는 동기입니다. 단순히 좋은 대학에 가고 싶다는 바람이 아닌 지금보다 더 노력해서 드림스쿨에 꼭 합격하고 싶다는 강한 동기입니다. 반드시 합격하겠다는 강한 동기, 내적 동기가 있었기 때문이며 GDS 학생들이 가지고 있던 내적 동기는 단순히 좋은 대학에 합격하고 싶다는 바람과는 조금 달랐습니다. 내적 동기, intrinsic motivation은 무엇일까요? 내적 동기는 주변 환경에 의한 것이 아닙니다. 부모님의 권유나 선생님의 압박이 아닌 학생 스스로 발견한 진정한 동기를 말하죠. GDS 학생들은 어떻게 스스로 동기부여를 할 수 있었을까요? 제가 찾아낸 방법은 간단합니다. 나도 노력하면 성공할 수 있다는 사실을 학생 스스로 깨닫게 하는 것이죠. 어떻게 가능할까요? 바로 선배들, 롤 모델의 성공 사례를 통해서입니다. 학생들은 자신과 비슷한 성적의 선배들이 드림스쿨에 합격한 성공 사례를 알고 난 후에는 나도 드림스쿨에 합격하고 싶다는 반응을 보이기 시작하죠. 선배들의 성공 사례는 학생의 마음속에 드림스쿨 합격이라는 욕망의 불씨를 만들어줍니다. 성공할 가능성이 보이지 않는다면 아이들은 도전 자체를 시작하지도 않습니다. 학생이 나도 할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닫는 순간 상황은 180도 달라집니다. 그렇다면 나도 할 수 있다는 동기는 어떻게 만들어질까요? 선배들의 성적과 진학 결과를 처음 확인한 학생들은 이렇게 반응합니다. 이 성적에 이게 가능해요? 진짜 이렇게 해서 드림스쿨에 합격했나요? 하지만 선배들이 어떻게 노력했고 무엇을 준비했는지 자세히 알게 된 후에는 와, 부럽다. 나도 드림스쿨에 합격하고 싶다. 이런 마음들이 생기기 시작하죠. 그리고 더 많은 성공 사례를 접하고 미국 입학사정관들이 어떤 기준으로 학생을 선발하는지 알게 되면 나도 지금보다 더 노력하면 성공할 수 있겠구나. 이런 자신감을 얻게 됩니다.
GDS 학생들의 동기부여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동기가 만들어진 학생들은 저와 함께 구체적인 성공 로드맵을 만들고 이 계획을 실천에 옮기는 과정을 시작합니다. 롤 모델의 성공 사례에서 시작된 학생의 진학 동기가 구체적인 행동으로 이어집니다. 더 나아가 팀 프로젝트나 캠프 참가를 함께 했던 1년, 2년 선배들이 드림스쿨에 합격하는 과정을 바로 옆에서 지켜본 학생들은 나도 꼭 합격할 거야라는 강한 의지를 갖게 됩니다. 지금부터 드림스쿨에 합격한 새 학생의 사례를 통해 롤 모델과 내적 동기부여가 어떤 결과를 만들어냈는지 구체적으로 알아보겠습니다. 이 학생들은 필드트립과 캠프를 같이 하면서 서로가 서로를 아주 잘 알고 있던 학생이었습니다. 첫 번째는 데이스쿨을 졸업한 한국 유학생의 사례입니다. 지금 보시는 화면은 커먼앱에 입력된 9학년부터 11학년까지의 실제 GPA 성적표입니다. 9학년 때는 C가 3과목, B가 2과목이 있지만 10학년 때는 C가 1과목으로 줄고 B가 6과목으로 늘어나며 성적이 좋아졌으며 11학년에는 2과목에서 B를 받았지만 나머지 과목은 모두 A를 기록하며 눈에 띄는 성장을 보여줬네요. 10학년 2학기에 선배들의 성공 사례를 접하며 스스로 동기를 찾았고 이때부터 학생의 성적은 상승 곡선을 그리기 시작했습니다. 학생은 GPA 성적을 관리하며 의미 있는 경험과 성과를 보여줄 수 있는 액티비티도 시작했고 재능과 열정을 증명할 포트폴리오 준비를 병행하며 12학년 1학기에는 자신만의 이야기를 담은 에세이를 완성했습니다. 이 학생은 과연 어느 대학에 합격했을까요? 원서적서에 반대했던 카운슬러와 주변 사람들의 예상을 떼고 이 학생은 레귤러에서 NIU에 합격하였습니다. 두 번째 사례는 지방에 위치한 국제학교 재학생의 사례입니다. 이 학생은 9학년과 10학년 동안은 성적 관리를 소홀히 해서 B와 C가 A보다 많았습니다. 그러나 나도 드림스쿨에 가고 싶다는 강한 동기가 생긴 11학년부터는 C는 완전히 사라졌고 대부분의 과목에서 A를 받으며 꾸준히 GPA를 올렸습니다. 선배들의 성공 사례는 학생이 흔들릴 때마다 마음을 다잡게 해주는 버팀목도 되어주었고요. 리더십이 강점이었던 이 학생은 학교 환경을 개선하였고 교내 클럽의 고질적인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이런 남다른 성과와 특별한 캐릭터는 액티비티와 에세이를 통해 강조되었고 또한 예술에 대한 재능과 열정을 보여주는 완성도 높은 포트폴리오도 준비했습니다. 이 학생은 과연 어느 대학에 합격했을까요? 이 학생 역시 레귤러 디시전에서 NIU에 합격했습니다. SAT 성적을 제출하지도 않았지만 남다른 액티비티와 완성도 높은 포트폴리오, 인상적인 캐릭터가 잘 드러난 에세이까지 학생은 NIU의 입학 사정관들이 원하는 인재 조건을 충분히 준비했고 결국 드림스쿨에 합격했습니다. 세 번째 사례는 수도권에 위치한 국제학교 재학생의 사례입니다. 9학년 성적표에는 B 3과목과 A 4과목이 기록되어 있었지만 10학년 때는 슬럼프를 겪으면서 C 2과목, B 1과목, A 3과목으로 성적이 하락했습니다. 그러나 슬럼프를 극복한 직후부터는 성적이 상승했으며 11학년에는 B 1과목과 A 5과목으로 성적이 크게 올랐고 SAT에서도 1500점이라는 우수한 점수를 받았습니다. 이 학생은 GPA 상승, SAT 고득점, 의미 있는 봉사활동과 적극적인 사회 참여 활동, 그리고 차별화된 포트폴리오까지 여기에 성장 스토리를 담은 에세이까지 철저히 준비하며 1년 반이라는 시간 동안 남들이 불가능하다고 여기는 성과를 만들어냈습니다. 이 학생 역시 앞에 선배들과 마찬가지로 레귤러 오디션에서 NIU에 합격했습니다. 새 학생들이 NIU에 합격한 2022년부터 2024년까지 입시 기간 동안 NIU 신입학 합격률은 약 10%로 매우 낮았으며 합격자들 평균 GPA는 3.8, SAT 평균 점수는 1520이었습니다. 방금 보여드린 새 학생은 레귤러 디시전에서 NIU, 노스이스턴, 터프스, UC 어바인 등 US 뉴스 상위 30에서 40위권 명문 대학들에도 복수 합격했습니다. 미국 탑 30위권 대학을 목표로 하는 학생이라면 9학년 첫 학기부터 GPA 올 A를 받는 것이 가장 좋겠지만 실수나 부주의로 성적표에 B 또는 C가 있는 학생이라도 합격 가능성이 낮다는 남들의 이야기 때문에 드림스쿨 도전을 포기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 세 학생의 사례를 통해 롤 모델의 합격 노하우를 공부하며 강한 내적 동기를 찾은 학생들은 드림스쿨 도전과 합격이 충분히 가능하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드림스쿨 입시 준비는 동기부여에서 시작됩니다. 자신과 비슷한 상황에 있던 선배들, 즉 롤 모델들이 어떻게 도전했고 어떤 노력으로 꿈을 이뤘는지 알게 된다면 나도 할 수 있다는 강한 내적 동기가 만들어지며
이 동기는 학생들의 마음가짐과 태도에 긍정적인 변화를 이끌어냅니다. 공부에 큰 흥미를 느끼지 못했던 학생들도 성적의 중요성을 깨닫고 A와 A 플러스로 채운 성적표를 받아옵니다. 의미 있는 액티비티의 중요성을 깨달은 학생들은 교실 안팎에서 성과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며, 봉사활동의 진정한 가치를 알게 된 학생들은 단순한 시간을 채우기가 아닌 공동체의 문제 해결을 위해 고민하고 행동하죠. 포트폴리오가 성적의 한계를 극복하고 합격 대학도 바꿀 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학생들은 재능과 열정을 담아낼 작품을 완성하기 위해 다양한 시도를 이어갑니다. 결론적으로 동기부여는 학생들의 성적과 실력을 향상시키고 대학 입시에 대한 두려움을 자신감으로 바꿔주는 강력한 힘이 됩니다. 선배들의 성공 사례는 나도 드림스쿨에 갈 수 있다는 희망을 심어줍니다. 하지만 이 동기를 꾸준히 유지하는 것은 쉽지 않죠. 내적 동기가 생겼다면 그 동기를 유지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며, 그 다음엔 무엇을 해야 할까요? 저는 학생들에게 두 가지 질문을 던집니다. 첫째, 지금 하고 있는 공부의 시작과 끝은 무엇일까? 첫 번째 질문은 학생 스스로 자신의 현재 위치와 목표를 알기 위한 것이며, 둘째, 도전을 성공했을 때 얻을 수 있는 가치와 의미는 무엇일까? 두 번째 질문은 지금 하는 노력이 미래에 어떤 가치를 가지며 자신의 삶에 어떤 의미를 더할 수 있는지 깊이 고민하도록 도와줍니다. 이 두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가는 과정에서 학생은 자신의 목표와 방향을 더욱 분명히 하고 현재의 노력에 담긴 가치를 알게 되면서 나도 드림스쿨에 합격할 것이다라는 내적 동기를 더욱 단단히 다져줍니다. 드림스쿨 합격을 위해 CPA와 SAT 공부를 어떻게 했는지, 어떤 액티비티를 통해 의미 있는 성과를 냈는지, 재능과 열정을 증명할 포트폴리오를 어떻게 준비했는지, 자신만의 성장 스토리와 개성을 담은 에세이는 어떻게 작성했는지, 그리고 좋은 추천서를 받기 위해 어떤 노력을 했는지까지, 선배들의 성공 노하우를 공부하면서 GDS 학생들은 자신만의 방식으로 개선된 실천 가능한 로드맵과 확신을 얻게 됩니다. 지금까지 내용을 정리해 볼까요? 드림스쿨 합격의 첫 번째 키워드는 강력한 내적 동기입니다. 이를 위해 롤 모델의 성공 사례를 통해 자신의 가능성을 발견하고 현재 자신의 위치와 목표를 분명히 알며, 이런 과정을 통해 학생들은 성장하고 드림스쿨 합격이라는 목표에 한 걸음 더 가까워질 수 있습니다. GDS 학생들이 선배들의 성공 사례를 배우고 실천하는 과정은 단순히 GPA, SAT 성적, 액티비티 포트폴리오 같은 단편적인 데이터를 수집하는 데 그치지 않습니다. 롤 모델이 어떻게 시작했으며 어떤 과정을 통해 도전하였고 성공했는지를 구체적으로 배우고, 이를 자신의 상황에 맞게 수정하고 실천하는 성장의 과정입니다. 여러분도 동기와 자신감을 얻기를 바랍니다. 드림스쿨 합격을 위한 두 번째 키워드는 실력입니다. 더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경쟁자들과의 차이를 만들어내는 압도적인 실력, 즉 아웃스탠딩 어빌리티입니다. 동기부여. 학생의 마음에 도전의 불씨를 지피는 것은 단 한 번의 수업만으로도 가능합니다. 하지만 압도적인 실력을 키우고 나아가 문제 해결 능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체계적인 접근과 오랜 시간, 그리고 꾸준한 노력이 필요하죠. 압도적인 실력은 무엇을 공부해야 할지, 어떻게 해야 할지를 학생이 알아야 하며, 알고 있는 것을 행동으로 옮기는 과정에서 만들어지고 입학사정관의 선택을 유도합니다. 입학사정관의 선택을 유도하는 압도적인 실력은 어떻게 키울 수 있을까요? GDS에서는 압도적인 실력을 갖추기 위해 다음의 세 가지를 공부합니다. 첫째, 정확한 입시 정보와 고급 지식. 둘째, 재미와 의미, 성장 경험을 보여주는 남다른 액티비티. 셋째, 재능과 열정, 그리고 남다른 성과를 증명하는 포트폴리오입니다. 압도적인 실력을 키우기 위한 첫 번째 핵심 요소는 정확한 입시 정보와 고급 지식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대학 입시에 관한 많은 정보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죠. 하지만 그 중에서 실제로 드림스쿨 합격에 직접적으로 도움이 되며 바로 학생에게 적용할 수 있는 효과적인 정보를 찾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GDS 학생들이 배우는 입시 정보와 고급 지식은 남들도 알고 있는 미국 대학 입시 정보와는 상당히 다릅니다. GDS에서는 수많은 입시 자료와 논문, 그리고 실제 성공 사례를 바탕으로 입학 사정관이 원하는 학생의 조건과 학생이 드림스쿨 합격을 위해 준비하는 고급 지식을 공부하고 실천합니다. 1920년대부터 시작된 홀리스틱 리뷰의 도입 배경과 1930년대 유태인 배제 정책, 1950년대 하버드에서 시작된 세 그룹의 학생 선발 기준, 1980년대 아시아계 미국인 배제 정책, 그리고 탑 보딩스쿨 학생의 특권과 한계, 미국 엘리트 교육기관이 진정을 원하는 인재 조건까지, 드림스쿨 합격률 90%가 가능했던 이유가
바로 정확한 입시 정보와 고급 지식의 공부에서 시작됐습니다. GDS의 정확한 정보와 고급 지식은 학생과 부모님이 복잡하고 불확실한 미국 입시 과정을 잘 이해할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또한 선택과 집중을 통해 더 효과적이고 압도적인 실력을 키울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학생이 남다른 액티비티를 준비하거나 독창적인 포트폴리오 프로젝트를 완성할 때, 그리고 지원 대학 목록을 작성할 때도 다른 사람들의 말에 흔들리지 않고 선택과 집중을 할 수 있게 만들어줍니다. 압도적인 실력을 키우기 위한 두 번째 핵심 요소는 재미와 의미, 성장 경험을 보여주는 남다른 액티비티입니다. 우수한 성적만으로는 아이비리그와 탑 30위권 대학에 합격하기 어렵고, 그렇기 때문에 남다른 액티비티의 중요성이 강조되지만, 도대체 차별화된 액티비티가 왜 중요한지, 그러면 어떤 액티비티를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명확한 기준과 지식을 알고 준비하는 학생들은 그리 많지 않습니다. 어떤 분들은 논문 작성이나 에세이 대회 수상 같은 아카데믹 액티비티가 가장 중요하다고 주장하며, 또 다른 분들은 교내 활동만으로도 충분하다고 주장하기도 하죠. 때로는 패션 프로젝트가 필요하다거나 인턴 경력이 중요하다고도 합니다. 그렇다면 누구의 말이 맞을까요? 중요하다는 것들은 다 해야 할까요? 어떤 조언들이 학생의 드림스쿨 합격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까요? 고 드림스쿨의 학생들은 액티비티를 학과 공부의 연장선으로만 접근하지 않았습니다. 입학사정관이 원서에 적힌 액티비티를 통해 무엇을 알고 싶어 하는지 그 의도를 정확히 알고 있다면 불필요한 시간과 노력 그리고 비용을 낭비하지 않아도 됩니다. 우리 학생들은 먼저 대학이 액티비티를 중요한 평가 항목으로 삼는 이유를 공부하였고, 입학사정관의 시선을 끌 수 있는 차별화된 액티비티를 준비했으며 자신들이 원하는 드림스쿨에 합격했습니다. 대학 원서에서 정의하는 액티비티의 의미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Common App Activities 최대 10개까지 낼 수 있고요. Reporting activities can help colleges better understand your life outside of the classroom. Please describe this activity including what you accomplished and any recognition you received. Experiences that have been meaningful to you. 액티비티는 학생이 교실 밖에서 어떻게 살았는가를 보여주는 중요한 평가 요소입니다. 최대 10개의 의미 있는 경험을 통해 입학사정관은 지원자가 어떤 학생인지, 교실 밖에서 어떤 성과와 인정을 받았는지 파악할 수 있죠. 액티비티의 세부 내용에는 학생이 성취한 것들, 인정받은 것들과 의미 있었던 경험을 최대 150캐릭터로 설명할 수 있으며, 여기에는 예술 및 음악 활동, 클럽 활동, 지역 공동체 봉사, 가족을 돌본 경험, 취미 및 스포츠, 아르바이트, 봉사활동 등 자신에게 의미 있는 모든 경험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한마디로 커먼앱 액티비티는 성과와 의미를 지닌 경험입니다. 액티비티의 종류나 형식은 생각보다 중요하지 않습니다. 어떤 액티비티라도 자신에게 특별한 의미와 성과가 있다면 대학 입학에 직접적인 도움이 되며, 아카데믹과 넌 아카데믹, 교내와 교내 활동의 구분보다 중요한 것은 그 경험을 통해 재미, 의미, 성장의 가치를 드러내고 자신만의 특별함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고드림스쿨에서는 액티비티란 재미있고 의미 있으며 자신과 공동체의 성장을 잘 드러낼 수 있는 의미 있는 경험으로 정의하며, 드림스쿨 합격을 위한 액티비티는 자신이 능력 있고 착하며 남다른 사람임을 보여줄 수 있는 특별한 경험이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액티비티는 커먼앱 에세이 및 대학별 에세이 앤 퀘스천스와 이어지는 연결고리이고, 학생의 성장 스토리를 구성하고 진정성과 일관성을 뒷받침하는 근거가 됩니다. 여기 GPA와 SAT 성적 조건은 비슷하지만 액티비티는 전혀 다른 방식으로 진행한 두 학생의 예시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학생은 남들도 다 하는 액티비티를 남보다 더 열심히 하는 학생입니다. 수학, 과학 경시대회, 악기 연주, 버시티 스포츠, 클럽 회장, 논문 작성, 해외 봉사활동 등 남들도 열심히 하는 액티비티 활동에 더 많은 시간과 노력과 비용을 투자한 학생입니다. 두 번째 학생은 남들과 다른 액티비티라며 차별화를 선택한 학생입니다. 교실 안팎에서 다양한 경험을 통해 재미와 의미를 찾으며 성장한 학생입니다. 때로는 공동체를 위한 성과를 만들어내고, 때로는 그 성과를 인정받았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입학사정관이라면 어떤 학생을 선택할까요? 고드림스쿨 학생들은 누구나 하는 평범한 액티비티에 시간을 쏟기보다 남다르고 의미 있는 경험에 집중했고, 단순히 리더십 포지션을 목표로 하기보다는 자신의 성장과 공동체에 기여할 수 있는 구체적인 역할을 찾아냈습니다. 지금부터 드림스쿨에 합격한 학생의 실제 커먼앱 액티비티 사례를 통해 무엇이 중요한지 알아보겠습니다.
10개의 커먼 앱 액티비티를 작성할 때 가장 중요한 기준은 의미 있는 경험, 공동체를 위한 경험, 그리고 재미와 성장 경험입니다. 이 학생은 2년 동안 열심히 제작한 개인 홈페이지를 가장 중요한 첫 번째 액티비티로 작성했습니다. 이 홈페이지에는 학생의 재능과 노력이 담긴 다양한 작품들이 잘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두 번째와 세 번째 액티비티에는 공동체를 위해 노력한 두 가지 봉사활동을 기록했으며, 특히 두 번째 항목인 해피니스 팩토리 프로젝트는 이 학생에게 매우 특별한 경험이었습니다. 이 액티비티는 친구 2명과 함께 진행한 팀 프로젝트이며, 요양병원에 계신 어르신들께 환한 미소가 담긴 영정사진을 선물하고 작은 이벤트를 통해 행복한 추억을 만들어드리는 의미 있는 액티비티였습니다. 프로젝트 진행 과정에서 느낀 깨달음과 감정은 커먼앱 메인 에세이에서도 진솔하게 표현되었습니다. 네 번째 액티비티는 리그 오브 레전드 롤 게임에서 팀 멤버로 활동하며 대회에서 2등을 차지한 성공 경험을 기록했으며, 세부 내용에는 팀워크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다섯 번째 액티비티는 게임에서 아이디어를 얻어 진행한 개인 포트폴리오 프로젝트입니다. 여섯 번째 액티비티는 실제 프로작가로 활동한 경험을 적었으며, 여기에는 프로작가로서의 책임감과 작업의 완성도를 강조하였습니다. 일곱 번째와 여덟 번째 액티비티는 고등학교 축구 클럽과 수학 클럽에서 활동한 내용을 기록했으며, 참고로 이 학생은 흔히 중요하다고 여겨지는 학교에서 리더십 포지션이나 벌시티 활동은 하지 않았습니다. 아홉 번째 액티비티는 포트폴리오와 관련된 교육 경험과 성장 경험을 강조했으며, 열 번째 액티비티는 개인적으로 즐기는 운동인 아이스하키 활동을 작성했습니다. 이 학생이 10개 액티비티를 통해 입학 사정관에게 전달하고자 했던 메시지는, 나는 특별한 경험과 꾸준한 노력을 통해 스스로의 재능과 열정을 키웠으며 이 능력을 공동체를 위해 활용했다는 점이었습니다. 학생은 10학년 여름방학 동안 SAT 공부 대신 봉사활동과 개인 포트폴리오 프로젝트에 집중했고, 대학에 SAT 성적을 제출하지도 않았고 GPA도 합격자 평균보다 낮았지만 레귤러에서 대학에 합격했습니다. 재능과 실력을 키우기 위한 세 번째 핵심 요소는 재능과 열정, 그리고 남다른 성과를 증명하는 포트폴리오입니다. 포트폴리오는 학생의 재능과 열정을 시각적인 결과물로 표현하여 대학에 제출할 수 있습니다. 하버드, 예일, 콜롬비아 코넬, 와슈, NIU, USC 이런 학교들의 지원자들은 슬라이드룸이라는 포트폴리오 제출 창구를 사용합니다. 반면에 스탠포드, 유펜, 조지타운, 텁스 등의 대학은 커먼앱을 제출한 후에 해당 대학 포털을 통해서 학교 측이 요구하는 양식으로 포트폴리오를 업로드할 수 있습니다. 탑 10 대학과 아이비리그 지원자는 전공에 상관없이 포트폴리오 제출을 할 수 있으며, 탑 30위권 대학들은 주로 미술학부 지원자들에게 포트폴리오를 요구합니다. 포트폴리오가 필수가 아닌 전공으로 지원하는 학생들도 포트폴리오가 포함된 홈페이지 링크를 제출하거나 PDF 형식으로 제작한 문서를 대학 포털에 업로드하여 자신의 재능과 열정을 대학에 보여줄 수 있습니다. 주요 대학에서 밝히는 포트폴리오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하버드, 탁월한 재능이나 업적을 보여주는 작품. 예일, 높은 수준의 완성도를 가진 작품. 프린스턴, 재능과 많은 시간과 노력을 통해 완성한 작품. 스탠포드, 남다른 재능을 강조할 수 있는 작품. MIT, 창의적인 개인의 뛰어난 재능이 담긴 작품. 콜롬비아, 전공 및 과외 활동 과정에서 창의적인 재능을 담은 작품. 고드림스쿨 학생들은 액티비티의 연장선에서 창의적이고 완성도 높은 포트폴리오를 만들었으며, 각자의 아트 프로젝트에서는 예술적 재능과 열정을 보여주었고, 팀 프로젝트에서는 봉사활동과 사회정의, 소셜 저스티스를 주제로 한 작업을 진행했습니다. 학생들은 완성된 포트폴리오를 국제공모전에 출품해 수상 실적을 쌓았으며, 이 성과를 커먼앱의 언어 섹션과 UC 액티비티의 어드 항목에 기록했습니다. 지금부터는 포트폴리오를 제출하고 드림스쿨에 합격한 12명의 학생들의 실제 사례입니다. 먼저 아이비리그 및 탑 10 종합대학의 공대 및 인문학 전공에 합격한 학생들의 실제 포트폴리오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학생들은 GPA는 올 A이며 SAT는 1520에서 1590 사이에 상위권 점수를 유지했으며, 완성도 높은 포트폴리오와 국제 공모전 수상 실적을 통해 자신의 재능과 열정을 효과적으로 강조했습니다. 첫 번째 사례는 예일 대학교에 합격한 학생의 포트폴리오입니다. 학생은 파인아트 프로젝트와 휴먼 다큐멘터리를 제작하여
예일이 요구하는 높은 수준의 완성도를 보여주었습니다. 다음은 스탠포드에 합격한 학생의 포트폴리오입니다. 학생은 실향민 가족으로서의 경험을 바탕으로 남북 분단 상황과 인권단체에서의 봉사활동을 주요 테마로 삼아 스탠포드가 요구하는 남다른 재능을 강조한 작품을 학교에 제출했습니다. 콜롬비아 대학에 합격한 이 학생은 글로벌 캠퍼스에서 만난 소중한 인연과 다양한 나라의 문화를 포트폴리오에 담아냈습니다. 학생의 포트폴리오는 콜롬비아가 요구하는 전공 및 과외 활동 과정에서의 창의적인 재능과 깊이 있는 성취를 보여주는 그런 작품에 해당합니다. 유펜에 합격한 학생은 매년 여름방학 동안 참가했던 빈곤 아동 봉사활동과 파인아트 프로젝트를 포트폴리오의 주요 테마로 삼았습니다. 이 학생은 액티비티와 포트폴리오 작업 과정에서 얻은 의미 있는 경험과 성장 스토리를 커먼앱 메인 에세이에 진솔하게 담아냈습니다. 듀크에 합격한 학생은 파인아트 프로젝트와 기업의 사회봉사 활동을 주요 테마로 한 포트폴리오를 슬라이드룸을 통해 대학에 제출했으며 이 학생은 듀크 심리학 전공으로 합격하며 자신의 재능과 열정을 입증했습니다. 노스웨스턴에 합격한 학생은 매년 여름방학 동안 참가했던 봉사활동과 그곳에서의 특별한 경험을 다큐멘터리 포트폴리오로 제작했습니다. 이제부터는 아이비리그 및 탑 30위권 종합대학의 미술 전공으로 합격한 학생들의 포트폴리오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잘못 알고 있는 입시 정보 중 하나는 GPA와 SAT 성적이 낮으면 입학 심사의 첫 단계에서 탈락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과연 그럴까요? 아닙니다. 그 정보는 잘못된 것입니다. 학생이 포트폴리오를 제출하는 경우 대학은 성적에 관계없이 학생이 제출한 모든 자료를 종합적으로 평가한 후 최종 합격 여부를 결정하며 이 내용은 홀리스틱 리뷰를 진행하는 콜롬비아 대학의 홈페이지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CDS에서 확인할 수 있는 그 대학의 합격자 평균보다 SAT 성적이 낮더라도 완성도 높은 포트폴리오와 탁월한 성과를 증명한 학생들은 드림스쿨에 합격할 수 있습니다. 저의 이야기를 뒷받침하기 위하여 미술 전공의 합격생들은 GPA와 SAT 성적도 함께 보여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코넬 미술 전공에 합격한 학생은 GPA가 3.78이었으며 독창적인 아이디어를 바탕으로 재능과 열정, 남다른 성과를 보여주는 포트폴리오를 완성했고 이 학생은 국제공모전 3등이라는 특별한 수상 실적을 대학에 제출하였습니다. 참고로 코넬 미술학부는 SAT 성적을 입학 심사에 반영하지 않습니다. 와슈 미술학부 합격생의 GPA는 3.4, ACT는 31점이었으며 지역 봉사활동과 개인 아트 프로젝트를 제출했습니다. 이 학생은 와슈, UCLA, USC, NIU에 모두 합격했고 와슈를 선택했습니다. 카네기 멜론에 합격한 학생은 파인아트 작업과 다큐멘터리 작업을 진행했으며 GPA는 3.0, SAT는 1420이었습니다. 이 학생은 고등학생 최초로 국제사진공모전 3등이라는 압도적인 성과를 만들어냈고 이 학생의 성공 사례는 많은 후배들의 롤 모델이 되어주었습니다. 다음은 USC 미술학부에 합격한 학생의 포트폴리오입니다. 학생의 GPA는 3.7, SAT는 1470이었으며 국제평화캠프 봉사활동과 반전 평화운동에 관한 다큐멘터리 포트폴리오를 제작하였습니다. 학생은 USC NIU에 복수 합격하였고 USC에 진학한 후에는 파인아트와 컴퓨터 사이언스를 함께 공부하고 있습니다. 이번 포트폴리오는 NIU 합격생의 작품입니다. 학생의 GPA는 3.7로 SAT 성적은 제출하지 않았습니다. 학생은 게임에서 영감을 받아 독창적인 파인아트 프로젝트를 진행했고 프로 사진가로서의 경험을 강조했습니다. 또 다른 NIU 합격생의 포트폴리오입니다. 학생은 국제인권행사의 자원봉사와 역사 캠프 활동을 담은 포트폴리오를 제출했습니다. GPA는 3.67이었으며 SAT 성적은 제출하지 않았습니다. 이 학생은 국제인권행사에서 공식 사진가로 활동했습니다. 방금 보여드린 미술학부 합격생들의 사례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재능과 열정이 뛰어나고 공동체에 대한 헌신과 성과를 보여준 학생들은 성적의 한계를 극복하고 드림스쿨에 합격할 수 있습니다. 미술학부의 경우 성적보다 포트폴리오가 합격 여부를 결정짓는 중요한 요소로 작용하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성적보다 높은 랭킹의 대학에 상향 지원하려는 학생들과 9학년과 10학년 때 B 또는 C학점이 있던 학생들은 전략적으로 미술 전공으로 상향 지원했습니다. 학생들은 자신의 GPA와 SAT 성적, 지원 대학의 합격자 평균 성적을 철저히 분석하는데 합격 가능성이 아주 낮은 하이 리치 및 리치 스쿨은 포트폴리오 비중이 높은 미술 전공으로 지원했으며
합격 가능성이 어느 정도 있는 타겟 및 세이프티 스쿨은 본인이 평소에 원하는 일반 전공으로 지원하는 이런 전략을 사용했습니다. 미술 전공으로 탑 30위권 종합대학에 합격한 GDS 학생들 중 상당수는 드림스쿨 합격 후에 복수 전공이나 인터널 트랜스퍼를 통해 원하는 분야를 공부하고 있습니다. 전략적인 미술 전공 지원은 GDS 학생들이 상향 지원을 통해 드림스쿨에 합격하는데 큰 도움을 주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GPA와 SAT 성적이 낮으면 입학 심사의 첫 단계에서 탈락한다는 이야기는 잘못된 입시 정보입니다. 포트폴리오를 제출하는 경우 홀리스틱 리뷰로 합격자를 선발하는 아이비리그와 탑 30위권 명문 대학은 지원자의 성적에 관계없이 제출된 모든 입시 정보를 종합적으로 평가한 후에 합격 여부를 결정합니다. 따라서 GPA나 성적이 낮더라도 완성도 높은 포트폴리오와 탁월한 성과를 증명한 학생들은 드림스쿨에 합격할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내용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드림스쿨 합격의 두 번째 키워드는 뛰어난 실력, outstanding ability입니다. 이는 남들과의 차이를 만들어내는 증명 가능한 실력을 의미하며 다음 세 가지를 포함합니다. 첫째, 정확한 정보와 고급 지식의 공부. GDS 학생들은 드림스쿨 합격을 위한 필수 정보와 지식을 공부하고 전략적으로 준비합니다. 둘째, 재미와 성장 경험을 담은 액티비티. GDS 학생들은 의미 있는 액티비티를 통해 개인의 성장과 공동체 차원의 성과를 보여줍니다. 셋째, 압도적인 포트폴리오의 완성. 고등스쿨 학생들은 재능, 열정, 수상 실적을 통해 남다른 성과를 증명하는 포트폴리오로 자신을 차별화합니다. GDS 학생들이 액티비티의 연장선에서 포트폴리오를 제작하는 과정은 단순히 예술적인 결과물을 완성하는 데 그치지 않아요. 포트폴리오 제출은 학생의 재능과 열정, 액티비티의 성과를 구체적이고 직관적인 시각 자료로 보여줄 수 있는 기회입니다. 또한 포트폴리오 진행 과정에서 어려움을 극복하거나 새로운 접근법을 시도하며 얻은 교훈은 대학별 에세이와 아티스트 스테이트먼트 작성으로 이어집니다. 액티비티의 성과와 재능과 열정을 보여주는 완성도 높은 포트폴리오, 그리고 성장 스토리를 담은 에세이는 입학 사정관과 포트폴리오 심사 교수에게 강력한 인상을 남길 수 있으며 드림스쿨 합격에 큰 도움이 됩니다. 드림스쿨 합격을 위한 세 번째 키워드는 끈기, 티네서티입니다. 제가 가장 강조하는 겁니다. 끈기는 간절함에서 비롯된 지속적인 노력이며 드림스쿨 합격을 위해서 가장 중요한 키워드입니다. 학생이 도전을 시작하게 만드는 내적 동기는 단 한 번의 수업으로도 생길 수 있습니다. 압도적인 실력과 뛰어난 성과를 이루기 위해서는 오랜 시간 동안 꾸준히 노력해야 합니다. 아무리 강한 동기를 가진 학생이라도 뛰어난 실력이나 문제 해결하는 능력은 단시간에 생기지 않기 때문이죠. 그렇다면 끈기는 어떻게 만들고 유지할 수 있을까요? 끈기를 만들고 유지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노력하면 성과가 만들어진다는 성공 경험을 반복하는 것입니다. 작은 도전에서 성공하는 경험을 쌓고 이를 점점 더 큰 도전으로 확장하는 과정에서 학생은 끈기를 기를 수 있습니다. B 또는 C였던 성적이 A로 향상되는 경험, 밤새 완성한 작품이 공모전에서 상을 받는 경험, 작은 성공 경험은 학생에게 노력의 성과를 확인시켜주는 좋은 기회가 됩니다. 크고 작은 성공 경험을 반복하면서 시간이 지날수록 학생의 끈기는 강해지고 실력과 성과도 자연스럽게 성장하게 되죠. 간절함이 있으면 끈기가 생기고 끈기가 있으면 포기하지 않으며 포기하지 않으면 실패하지도 않습니다. 끈기는 힘든 도전도 주저하지 않고 시도하게 만드는 원동력이 됩니다. 지금부터 간절함과 끈기를 가지고 드림스쿨에 합격한 두 학생의 성공 사례를 보여드리겠습니다. 먼저 미국 보딩스쿨 11학년을 마친 한 학생의 여름방학 일주일간의 스케줄입니다. 이 학생은 여름방학이 시작된 직후 화요일에 인천공항에 도착했고 서울의 집에서 하루를 쉰 뒤 수요일 새벽에 지방으로 이동해서 재능기부 활동과 다큐멘터리 포트폴리오 작업을 진행했습니다. 금요일 새벽에 다시 서울로 돌아와 하루 동안 공부하고 토요일에는 SAT 시험을 치렀고 일요일 오후에는 8학년 때부터 지속해온 봉사활동을 위해 네팔행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직항편이 없어서 태국을 경유해 24시간 동안 이동한 뒤에 카트만두에 도착했고 공항 착륙 직후에 2시간 거리의 산골 마을로 이동해 봉사활동과 포트폴리오 작업을 진행했습니다. 짧은 봉사활동과 다큐멘터리 프로젝트를 마친 학생은 서울로 돌아와 추가 포트폴리오 작업을 마무리했고
학생의 열정이 담긴 포트폴리오는 국제 공모전에서 4개 부분에서 수상했고, 선별된 포트폴리오들은 슬라이드룸을 통해 대학에 제출되었습니다. 동기와 실력 끈기를 모두 갖춘 이 학생은 콜롬비아 공대에 합격하였고, 에거스턴 스칼라 프로그램에 선발되었습니다. 에거스턴 스칼라 프로그램은 콜롬비아 공대 지원자 중 상위 1%에 해당하는 아주 뛰어난 성취와 잠재력을 가진 학생들에 관 주어지는 특별한 혜택입니다. 콜롬비아 에거스턴 스칼라 프로그램은 $10,000의 장학금과 연구 활동을 위한 숙박 및 식사 지원, 그리고 1학년 때부터 연구 기회를 제공하고, 교수와의 1대1 멘토링과 콜롬비아 동문 특별 이벤트 초대를 포함한 네트워킹 기회까지 누릴 수 있는 다양한 혜택이 가능한 특별 프로그램입니다. 다음은 수도권 국제학교에 재학 중인 또 다른 학생의 끈기를 보여드리겠습니다. 학생은 주말과 방학을 이용해 전국을 돌아다니며 재능과 열정을 보여줄 포트폴리오 프로젝트를 진행했습니다. 이 작품은 한겨울 체감온도 영하 20도의 추운 날씨에 강원도 깊은 산속에서 허리까지 쌓인 눈을 헤치며 촬영한 흑백 풍경 사진입니다. 학생은 학기 중에는 매일 밤 12시부터 새벽 4시까지 중부시장을 방문해 상인들과 가까워지며 치열한 삶의 현장을 기록하는 다큐멘터리 프로젝트를 진행했습니다. 이때 특별한 경험들은 학생의 커먼앱 액티비티로 기록되었고, 시장 어르신을 통해 배운 삶의 교훈은 커먼앱 에세이에 고스란히 표현되었습니다. 이외에도 환경오염 문제의 심각성을 알리기 위하여 독창적인 아이디어로 설치 작업을 시각화한 믹스드 미디어 포트폴리오를 완성했습니다. 학생의 재능과 열정이 담긴 작품들은 스콜라스틱 아트 앤 라이팅 어워드에 출품되었고, 골드키 2개, 실버키 4개, 어너러블 멘션 9개 등 총 15개의 상을 한 번에 수상하는 압도적인 성과로 이어졌습니다. 동기와 실력 끈기를 모두 갖춘 학생은 코넬 대학에 합격해 주위의 부러움을 한 몸에 받았습니다. 이 학생의 노력과 끈기로 이루어진 멋진 성공 사례는 카네기 멜론, 와슈, 코넬, NI 합격한 후배들의 롤 모델이 되었습니다. 방금 보여드린 두 학생의 사례는 끈기가 얼마나 중요한지 잘 알려줍니다. 끈기는 남들과 차별화된 성과를 만들어낼 뿐 아니라 드림스쿨 합격이라는 멋진 결과를 만들어내는데 반드시 필요한 요소입니다. 동기, 실력, 끈기. 동기, 모티베이션, 실력, 어빌러티, 끈기, 티네스티. 이 세 가지는 드림스쿨 도전과 합격을 위해 학생들이 준비해야 할 핵심 키워드입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끈기입니다. 오늘 강의를 통해 GDS의 드림스쿨 합격 노하우를 충분히 공부하셨기를 바랍니다. 동기 실력 끈기는 드림스쿨에 합격한 GDS 학생들이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키워드입니다. 강의를 마치기 전에 마지막으로 정말 중요한 하나가 더 남아 있습니다. 드림스쿨을 목표로 하는 학생들은 동기를 찾고 실력을 키우며 꾸준히 노력해야 합니다. 하지만 이 과정은 결코 쉽지 않죠. 아무리 의욕이 넘치는 학생이라도 뛰어난 실력과 문제 해결 능력은 하루아침에 만들어지지 않으며, 이 과정에서 학생들은 다양한 어려움에 부딪히기도 합니다. 목표를 세운 후에도 그 목표가 너무 높게 느껴지거나 현실적인 벽에 부딪혀 좌절할 때가 많습니다. 이때 부모님은 아이들이 흔들릴 때 가장 가까이에서 지켜주는 든든한 버팀목이 됩니다. 드림스쿨에 도전하는 과정에서 아이들은 끊임없는 업다운을 경험하며 때로는 슬럼프에 빠지기도 합니다. 성적이 오를 때는 자신감을 얻지만 성적이 떨어질 때는 쉽게 답답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때 자기를 사랑하고 변함없이 지지해주는 부모님이 옆에 있다면 아이들은 툭툭 털고 일어날 수 있으며, 괜찮아, 괜찮아, 뭐 할 수 있어, 이런 부모님의 한마디는 좌절감에 빠진 아이들에게 커다란 힘이 됩니다. 입시 준비 과정에서 학생들은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요. 그리고 종종 그 스트레스를 부모님께 쏟아내기도 합니다. 이런 상황이 반복될 때 부모님도 지칠 수 있지만 그 과정이 학생들에게 필요한 일종의 성장통이라는 것을 기억해 주세요. 힙스에 합격한 최상위권 학생도, 아이비리그 미술학부에 도전한 합격한 학생도, 불가능에 가까운 탑 30위 대학에 합격한 학생들도 매년 2번 이상의 심한 슬럼프를 겪었고, 그때마다 슬럼프를 극복하는데 가장 큰 힘이 되었던 것은 변함없이 아이를 지지해준 부모님이었습니다. 불리한 환경과 성적을 극복하고 드림스쿨에 합격한 학생들 대부분은 부모님의 절대적인 믿음과 지지 아래서 도전했고, 결국 합격이라는 성과를 만들어냈습니다. GPA 성적이 노력만큼 오르지 않거나 홍보에 비해 SAT 점수가 만족스럽지 않을 때, 때론 부모님의 기대가 부담으로 느껴질 때, 어떨 때는 스스로 드림스쿨 합격이 어렵다고 생각될 때 아이들은 심한 슬럼프에 빠지곤 합니다. 보통 슬럼프에 빠지면 남학생들은 아버지와 대화를 피하며 방에 틀어박혀 게임을 하거나
여학생들은 모든 짜증을 엄마에게 쏟아내기도 합니다. 이런 경우에 저는 부모님한테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아이가 스스로 이겨낼 수 있도록 한 걸음 물러서서 그냥 기다려 주시라고. 정말 아이 때문에 너무 스트레스 받으실 때는 그냥 남의 자식이라 생각하고 가까운 곳으로 짧은 여행을 다녀오시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입시는 피할 수도 없고 스스로 해결해야 할 문제라는 것을 학생이 받아들였을 때 비로소 정신 차리고 드림스쿨 학교를 향해 다시 나갈 수 있습니다. 입시 준비 과정에서 아무리 부모님을 속상하게 했던 학생이라도 드림스쿨에서 합격 편지를 받는 순간 세상에서 가장 착한 아들, 가장 사랑스러운 딸로 돌아옵니다. 더불어 절대 하지 말아야 할 것은 비교와 평가입니다. 누구는 몇 점 받고 어느 대학에 갔대. 누구는 무슨 대회에서 상을 받았대. 누구는 SAT가 몇 점이라던데? 이런 비교는 즉시 학생들을 고통에 빠지게 만듭니다. 아니, 모든 지원을 받고 있는데 너는 뭐가 아쉬워서 열심히 안 하냐? 내 자식이지만 정말 속을 모르겠어. 보통 이런 말은 아이들에게 상처를 줄 뿐 아니라 심한 경우 가족과의 대화를 거부하는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요즘 아이들은 부모님 세대보다 더 많이 알고 있고 더 많은 것을 해낼 수 있습니다. 다른 집 아이와 비교하며 스트레스를 주는 것보다 그냥 아이를 믿고 지지하며 노력과 성장을 칭찬해 주시길 권합니다. 원래부터 안 되는 아이, 무엇을 해도 안 되는 학생은 없습니다. 다만 조금 빨리 정신을 차린 아이와 조금 늦게 정신을 차린 아이가 있을 뿐이죠. 아이의 노력과 부모님의 믿음과 지지는 불가능해 보이는 도전도 성공으로 이끌어냅니다. 저의 오랜 교육자로서의 경험을 걸고 자신 있게 말씀드립니다. 위기는 극복하면 성장의 기회가 되며 문제는 해결하면 성과로 이어집니다. 아이들이 문제를 직면하고 해결하며 위기를 성장의 기회로 바꾸기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은 내 인생의 주인공이 나라는 것을 깨닫게 하는 것입니다. 힘든 도전을 성공적으로 이겨내고 드림스쿨 합격이라는 값진 경험을 한 학생들은 나도 노력하면 된다를 경험했습니다. 이 학생들은 앞으로 더 큰 도전도 주저없이 시도하며 성공적인 결과를 만들어냅니다. 오늘 강의 내용을 복습해 보겠습니다. 드림스쿨 합격생들의 공통적인 세 가지 키워드는 동기, 실력, 끈기입니다. 동기, intrinsic motivation, 실력, outstanding ability, 끈기, tenacity. 오늘 강의를 통해 GDS의 합격 노하우, 동기, 실력, 끈기의 중요성을 충분히 이해하셨다면 여러분의 드림스쿨 도전에 바로 적용해 보시길 바랍니다. 포기하지 않으면 실패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도전을 응원합니다. 드림스쿨 합격생이 가진 세 가지 키워드, 동기, 실력, 끈기는 대학 합격을 위한 첫걸음이자 기본 전략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드림스쿨에 합격한 학생들은 처음부터 남다른 재능이나 열정을 타고났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현실은 시작에 조금 남들과 달랐을 뿐이며 한 단계씩 성장하며 끝까지 포기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여기 드림스쿨 합격을 위한 GDS의 합격 노하우와 당장 시작해야 할 실천 방법이 있습니다.